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시열 변호사입니다. 자, 중국 주재 미 정부 직원에게 미국에서 중국인과 성관계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미인계를 조심하라는 겁니다. 지금 미국 관료들 중에서 중국에 주재하는 그런 정부 관료들에게 미국에서 긴급 성관계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미인계를 걱정하라는 겁니다. 전면적 사교 금지는 냉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이 관계가 얼마나 지금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지, 미국의 중국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심화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광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국 주재 미국 정부기관 직원들에게 중국인과 연애, 성관계 금지령이 내려졌다고 AP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주 베이징 대사관을 비롯해서 광저우, 상하이, 선양, 우한의 영사관과 홍콩, 마카오 영사관 등에 소속된 정규 직원뿐만 아니라 보안인가를 받은 계약직 직원도 포함이 됩니다. 이는 니콜라스 번스턴 중국 주재 미국 대사가 지난 1월 퇴임하기 직전 도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부 미 정부 기관이 이와 유사한 제안을 둔 적은 있지만 이렇게 전면적인 사교 금지 정책을 도입한 것은 냉전 이후 처음이라고 통신은 전하고 있습니다. 또 기존에도 중국인과의 친밀한 관계를 보고하게 돼 있긴 했으나 대놓고 이렇게 성관계라든지 연애를 금지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미국의 중국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짚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말이죠, 공식 발표 없이 구두 및 통신으로 전달됐는데 이를 위반한 직원은 중국에서 즉시 철수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지금 미국 당국에서 중국 주재하는 정부 관료에게 지시를 내리고 만약 이것을 위반한다면 중국에서 즉시 철수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전에 중국과 관계를 맺어온 직원의 경우 따로 예외 신청을 해야 하나 신청은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중국과 특별한 연애라든가 내지는 연인관계 뭐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예외 신청을 해야 되는데 하지만 이것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 정보 전문가들은 말이죠, 중국 정부가 미국 외교가에 접근해서 정보를 빼내기 위해 미인계로 포섭하는 수법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보를 빼내기 위해서 중국에서 말이죠, 미인을 지금 접근시켜서 그렇게 정보를 정보를 빼내가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 미인계를 특히 조심하라고 지금 지시를 내렸습니다. 전직 미국 중앙정보국 CIA죠 분석가 출신인 피터 매티스는 과거 중국 정보기관이 중국에 주재한 미국 외교관을 깨어낸 사건이 최소 2건 공개된 바 있다면서 최근에는 유사한 사례를 들은 적이 없는데 이번 조치는 중국이 미국 정부에 접근하는 방식이 더 공격적으로 변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중국이 미국에 이런 방법으로 다시 말하면 미인계를 쓴다든지 또 돈 같은 것도 갖고 접근할 수 있겠죠. 또 그 남녀 관계를 갖고 접근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광범위하게 퍼져 있음을 사실은 시사하는 거겠죠. 왜냐하면 말이죠, 이렇게 무작정 성관계 금지 또는 연애 금지를 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단서가 있었겠죠.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아마 중국에서 미인계를 이용해서 내지는 이 관계를 이용해서 비밀 정보를 빼낸다든지, 이 비밀 정보는 경제와 기술에 관한 비밀 정보뿐만 아니라 분명히 군사 기술 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미인계를 이용한 내지는 성관계나 연애를 이용한 이런 어떤 미국의 접근 이런 것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지금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이죠, 이러한 것들이 과거에도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트럼프 정부 들어서 과격하게 지금 시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말이죠, 이 개인 간의 사랑, 또 개인 간의 성관계, 개인 간의 연애 이런 것들을 정부가 통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죠. 다만 이것이 일반인이 아니고 지금 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지시이기 때문에 어쩌면 말이죠, 이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면 정부 관계자들을 미국 소환해서 더 이상 중국 주재 그런 어떤 관료로 쓰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거를 두고서 지금 나오는 얘기는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정말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나빠진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가 있고요. 지금 중국이 미국에 대한 어떤 전방위적인 사실상 보이지 않는 공격이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중국은 지금 팍스 차이나를 꿈꾸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이 팍스 아메리카를 꿈꾼다면 중국은 팍스 차이나를 꿈꾸고 있는데 팍스 아메리카와 팍스 차이나가 지금 부딪히는 것이 영역이죠. 지금 이 영역입니다. 그 다음에 또 지금 트럼프와 그리고 시진핑이 부닥치고 있죠. 바로 그것이 지금 이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관계 금지령이라든지 내지는 연애 금지령이라든지 이런 사생활에 개입하는 것이 바로 국가와 국가 간의 어떤 긴장 내지는 갈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말이죠. 이미 특별한 관계를 맺은 사람이 있을 텐데요. 그런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겠죠. 그런 경우는 예외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받아들여지면 또 그것이 인정되면 지금까지 사귀던 그런 중국인들을 계속 사귈 수 있겠죠. 근데 만약 그런 것이 아니라면 더 이상은 말이죠. 중국인과 연애를 하거나 성관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지금 미국의 입장입니다. 자, 미국이 그만큼 위기를 느끼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말이죠. 중국은 과거의 중국이 아닙니다. 중국은 말이죠. 막대한 풀을 어쨌든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국가 전체적으로 따지면. 물론 미국만은 못하지만 그래도 G2 국가 아닙니까? 그리고 또 엄청난 인구를 갖고 있고요. 엄청난 인구. 그래서 인해전술을 쓰거든요. 인해전술이라는 것이 뭐냐면 무슨 총칼을 들어야 인해전술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을 미국에 보내는 거죠. 유학생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건 미국 유학생이 30만 명 정도가 지금 중국 유학생이 30만 명 정도가 지금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인해 전술, 우리나라에도 말이죠. 중국인들을 우리나라로 대거 보내가지고 그래서 사실상 우리나라를 중국화하는 그런 어떤 전략을 쓰겠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거죠. 그런 인해 전술. 이것이 대단히 무서운 것인데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 머릿수만 그렇게 채우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인들은 말이죠. 상당한 지력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해킹 기술 같은 것도 대단하다는 것이죠. 이제 공산주의 국가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또 사람 수나 내지는 기술력으로 보나 또는 지금 첨단 AI 시대 또는 내지는 첨단 이 챗GPT 시대 이런 시대에 중국이 뒤떨어질 것 같지도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국으로서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무서운 거죠. 중국의 어떤 잠재력, 그리고 중국의 인구, 중국의 기술력, 중국의 또 지금 사회주의, 그러니까 핵이라 이런 것들이 어쩌면은 상당히 미국에는 부담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크는 것을 원치 않고 그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싶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으로 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절대로 용인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말이죠. 미국 정부 관료에 의해서 미국 정부의 입장이라든가 내지는 어떤 비밀 이런 것들이 중국 쪽으로 새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성관계 금지령이라고 하는 연애 금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극단적인 방법을 썼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미국이 말이죠. 지금 냉전 이후 처음으로 말이죠. 지금 중국에 근무하는 그런 주재원, 정부 주재원들에게 성관계 금지 그리고 또 연애 금지령을 내렸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중 관계가 악화 일로를 걷고 있네요. 자, 그럼 중국은 또 미국의 어떤 또 지금 요구를 한다든지 내지는 조치를 취할까요? 일단은 말이죠. 미국이 중국에게 엄청난 관세를 때리겠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중국도 말이죠. 또 가만히 결코 그냥 당하지는 않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방법은 이제 상호 관세라든가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 내지는 중국이 미국을 갖다가 견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쓸 텐데 바로 그것이 해킹 같은 것을 이용해서 미국의 선거를 뒤흔들어 버린다든가 내지는 전 세계의 선거를 뒤흔들어서 미국과 같은 이념을 갖고 있는 자유민주 국가를 뒤흔다든가 뭐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대해서 미국이 벌써 내정 간섭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지금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이미 중국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정부 당국에서 말이죠.
확실하게 좀 매조지를 해야 되겠는데, 벌써 무비자 입국이 얘기되면서 지금 제주도 같은 데는 중국인들로 사실상 지금 가득 채워지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제주도가 말이죠, 중국 땅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있습니다. 무비자 입국을 통해 서 지역 경제를 살린다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역 경제 살리는 것이 과연 그들이 와서 돈을 쓰고 할 것인지. 원래 중국인들은 말이죠, 사실 돈을 안 쓰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오히려 그들이 중국 같은 이 사람들이 이제 돈을 갖다가 말이죠, 부동산 땅 투기를 통해서 제주도 같은 일정한 어떤 구역을 중국화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도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땅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해서 일정한 제한을 둬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무비자 입국이라는 것도 우리 관광산업에 진짜 도움이 되는지를 한번 이걸 심도 있게 논의하고 그리고 또 검증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중국인들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미국도 얼마나 지금 이 위기를 느꼈으면 성관계 금지령, 연애 금지령까지 내렸겠습니까? 여러분들 많은 이 기사에 대한, 그리고 저희 이 영상에 대해서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업 TV입니다.